네, 어지러운 세상 더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는데, 이 국정감사 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헌법의 국회의 그 직능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정기국회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헌법에는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네, 그 정기회는 다음 해의 예산 심의를 위한 이제 국정감사고 임시회는 스스로 열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2024년 22대 국회 첫 임기 시작한 이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그 방탄을 더 튼튼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11월 15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년 구형 난 것에 대한 판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구형이 3년이 된 위정교사 사건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기국회에서 이걸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걸 네, 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겁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이 판결이 나간 직후에 탄핵몰이로 나가야 되겠다. 오늘이 금요일, 네, 내일 토요일부터 장외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를 아주 네, 대화시킬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네, 국정감사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헌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감을 총평을 한다면 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국회 해산감이요. 그렇죠. 네, 해산해야 돼, 해산해야 돼. 이게 의원 내각제 같으면 그 정부에 의한 해산권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해산감인데 지금 헌법에 국회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산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유권자가 해당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권한도 없고 대통령 해산권도 없고 기껏 있다면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정당 해산 제소권밖에 없는데 네, 그거 지금 이걸 행사해갖고 언제 그 결실을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답답하게 됐는데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하면 그거 예산국회라고 하는 게 결국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이게 작년에 통과된 예산이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각 항목별로 살피는 게 이 정기국회의 기본적 임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과부족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러면 내년 2025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할 때에 24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여기에 조감해가지고 예산 심의에 참고를 한다. 예, 이런데 이게 이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김건희 특검 청문회로 변질시켜 놔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산 심의권 외에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건에 대한 청문권이 있고 그리고 이 국정에 대한 특정 안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감사권이 있고 그 감사권을 행사할 때 그 청문을 위해서 뭐 김건희 사건에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라든지 심지어는 그 친정 어머니까지 부르고 네, 그래서 이번이 예산심의국회에서 이게 청문회 특검 청문회를 예, 하듯이 달려들어 가지고 법사위 과방위 등에서 이 동행명령권을 발동한 게 27건이요. 네, 27건 이거 역대 어떤 국회의 국정감사가 보완된 13대 국회 이래에 어떤 국회에서도
두 건인가 세 건만 동행명령권이 발부된 일이 있고 27건은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처음 있는 일이야. 예. 이게 이 잘못되고 헌법 위반된 국정감사라 하는 거 이것을 이게 동행명령권 27건이 그대로 이걸 증명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이재명이 방탄에 시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 법원을 얼마나 압박을 했는가, 얼마나 압박을 하고 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하라, 검찰이 엉터리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말하자면 이걸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것이냐,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고등법원장과 그 휘하에 중앙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을 불러놔놓고 이재명 사건 관련 그 재판부가 있는 그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런 위협과 협박을 계속하니까 윤준 고등법원장이 듣다 보다 못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법관을 겁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비감한 생각이 든다. 비감. 네. 비통하다. 네. 어떻게 국회가 이렇게 하느냐. 상권 분립인데 이게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나고 법원의 재판 사무에 가서 유무죄를 판단해가지고 이걸 압박을 가한다. 비감하다. 좀 지켜봐 달라.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압박할 일이 아니다라고 아주 볼멘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 민주당은 이 정기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런 짓을 감행했다. 그러니까 법원의 고등법원장은 대법관과 대법원장 바로 밑에 최고위 법관인데 네. 그 최고위 법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 국정감사를 변질시켰다. 그러면 이거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국민은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죠. 수단이 없잖아요.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다 때려 부셔야지. 네,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이거. 근데 네. 그럼 폭력적으로 부실 방법. 아니 폭력이라도 써요. 저것들은 법을 뭐 묵살하는 폭력을 쓰는데 저 의원 배지 달고 그냥 그 국회를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이 가서 법을 무시하는데. 이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보장이 돼 있고 지금 이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지금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이 틀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22대 국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친 이재명계는 살리고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아닌 국회의원들은 전부 배제한 공천을 해서 친명 회생, 비명 횡사, 네. 비명은 전부 죽여버렸다.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가 전부 자기의 뭐 참 이런 표현이 그런데 똘마니 방탄의 전사들로 이게 타락시켜 놓으니까 네. 국회의원들 그 민주당 의원들 면면을 보면 다 학력은 다 좋아요. 법조인도 많고 뭐 법관 한 사람도 있고 뭐 고검 검사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학자들도 많은데 이게 하는 행태를 보면 국회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이렇게 망나니 짓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상위원장 중에 정청래, 최민희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 악인 열전에 오를 겁니다. 악인 열전에 오르죠. 그 외에도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학식이 부족해서 이런 망나니 짓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책무가 뭐며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하는 것을 결여한 사람들이 공천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네. 그 결국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하고 됐기 때문에 네.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게 할 짓이 아닌 걸 제가 보기에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할 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날뛴다 이거예요. 네. 이번에 그
과방위인가 거기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김무선 의원이 있죠. 네. 뭐 정책실장인가. 네. 그래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부위원장하고 언쟁을 하면서 그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 탄핵을 면해가지고 그 위원장은 지금 탄핵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법관 출신이거든. 네. 그런데 그 김명호, 김방우 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법관 나부랭이가 이런 짓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법관 주제에 법관 주제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고 당직을 뭐 갖고 있는데 정책 무슨 실장. 그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당직 사퇴하고 네. 뭐 그 방송통신위원회 김 부위원장에게 사과한다 그러는데 네. 그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지.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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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국회의원 품위를 완전히 상실을 하고 그 국회의원의 법적 그 책무를 망각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이재명이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국회를 거죠. 예. 방어의 투쟁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롯된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걸 글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봉규 대표에게 거꾸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네. 윤석열 대통령 일렬히 지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정기국회 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을 패대기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가 됐어. 네. 그랬더라고요. 이봉규 TV 시청자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8, 90%인데. 네. 그러니까 자관 갤럽 여론조사는 자유 보수 우파에서도 일단 신뢰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경상도, 전라도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숫자 계획의 숫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추세는 믿는데 엉터리 조사 기관들이 많은데 그건 다 배제해버리고 그래도 갤럽과 한두 개는 이게 그래도 그게 우리가 민심 측정에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뢰하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면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틈새에 바로 이재명 일당들이 파고 들어왔고 정기국회 국정 예산심의의 그 국정감사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장외투쟁으로 탄핵물에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확대돼 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방법이 없어. 지난주에 그 방법을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더니 그 이봉규 TV 시청자들이 박찬종 씨 저 방법이라는 게 저게 되먹지 않았냐 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그러니까 방법은 저 포각 집단에 대해서 방법은 잡아넣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철저하게 네. 헌법적 수단도 지금 없다고 해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산할 수단도 없고 네. 그러면 이쪽이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든 이게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저쪽에 부당한 공격을 약화시키고 그래야 이쪽의 민심을 더 얻어가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음 주일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변호사님도 참 이 답답하시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그 또 구체적인 방법은 뭐 생각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해 주신대 그러셨는데 이봉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 전서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저는 방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유효한데 국회를 때려 부셔야 되는데
물리력으로 경찰 군인이 가서 때려 부실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때려 부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부정선거 수사해서 선거 무효되면은 다시 선거하면 되잖아요. 쟤네들 금배지 다 떨어뜨리. 이재명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지금 범법자 너무 확실한 범법자 아니에요?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런 애들. 그리고 이번에 저 윤관석이도 뭐 징역 2년 나왔지만 그 돈봉투 애들. 그거 다 확실한 범법자들 아니에요? 다 가둬야죠. 다 집어쳐넣어야죠. 방법이 있어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 미치겠네. 눈치를 보고 여론의 눈치. 그러다가 여론 눈치 보다가 골로 갑니다. 지금 슬슬 코너에 몰리잖아요. 지금도 방법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부정선거 수사가 그게 쫄리면 법대로 이재명 지금 이제 1심 남아 선거 나오죠. 제대로 선고하게끔 뭐 판사한테 압박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 되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서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를 살려달라. 지금 법치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금 판사들을 불러다가 대법원장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판결 잘못 나가면 우리 법치 무너진다. 우리 다 옷 벗어야 된다. 옷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죄인 된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느냐. 잘못하다간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제대로 법대로 판단해라. 그럼 법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있어요. 용기를 못 내는 거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못 내면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 용기를 못 내요? 그럼 뭐 죽든가. 참, 그 쉽네 뭐. 그러시든가 이건데. 아 이거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